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딥페이크 이미지가 SNS를 통해서 순식간에 퍼져나간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 정치권에서는 딥페이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 사이버 보안 회사에 따르면 작년 온라인에 올라온 딥페이크 영상 수는 9만 5천여 건으로 AI가 본격 확산되기 전인 2019년 14,000여 건에 비해서 5.5배 증가했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관련 피해 사례는 3년 사이 10배 넘게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딥페이크의 범람은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사라지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 기사에는 일부 정치인들이 불리한 상황이나 곤경에 빠졌을 때 딥페이크라고 우기는 경우들도 생기고 있다고 전합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실언과 실수를 모아놓은 폭스뉴스 광고에 대해서 AI가 만들어낸 가짜라고 주장한 적이 있고요. 또 타이완과 인도에서도 부적절한 모습과 음성이 유출된 정치인들이 모두 조작된 것이라며 반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AI가 낳는 문제가 심각해지자 빅테크들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기술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겠다고 했고, 옛 트위터 X는 AI에게 맡겼던 콘텐츠 검수를 다시 사람에게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는 딥페이크와 더불어서 스와팅도 문제라고 합니다. 이 스와팅은 미국 특수기동대 스왓에서 따온 신조어인데요. 경찰이 대응하도록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에 폭탄 테러를 할 거라고 하거나 누군가를 총으로 쏠 거라고 예고하는 식인데 주로 정치인, 행정부나 사법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 정치 폭력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변 인물,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된 인사, 현재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고 있는 니키 헤일리 전 주 유엔 미국 대사 등이 이 스와팅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 FBI는 스와팅에 대해서 대응 요원들이 허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투입되면 결국 치안 공백이 생겨서 지역 주민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동행 카드에 대한 한국일보와 서울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사전 판매를 시작한 기후동행 카드가 5일 만에 20만 장을 넘게 판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범 서비스 첫날이었던 지난 27일 이용 건수는 총 22만 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약 7만 1,000명이 이 카드를 이용해서 버스와 지하철, 또 따릉이를 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민들은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교통비를 아낄 수 있게 됐다면서 기대감을 내비쳤는데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사용 구간이 제한된 데에 대한 일부 혼란도 있었습니다. 기후동행 카드는 서울 밖 지하철역은 이용할 수 없지만 하차만 가능한 예외 구간들이 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이나 진접선 전 구간, 또 5호선의 하남 구간, 7호선의 인천 구간 등인데요. 예를 들어 서울 내 지하철역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해서 탑승을 하고 5호선 하남 풍산역에서 내리는 건 가능하고 5호선 하남 풍산역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해서 승차를 하려고 하면 사용할 수 없는 승차권이다라는 안내음이 나옵니다. 또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없는 역에 내리게 될 경우에는 역무원을 불러서 승차 요금을 별도로 내야 합니다. 이 밖에 아이폰 사용자는 실물 카드를 써야 한다는 점, 또 충전을 할 때에는 현금만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5월에는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국토교통부의 K패스가 출시될 예정인데요. 이때는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보다 넓어질 걸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사라지는 카센터에 대한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서울 기준 2010년 3,700여 개이던 자동차 전문 정비업체 수는 2023년 2,700여 개로 1,000개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폐업을 결정했다는 한 카센터 대표는 임대료는 계속 오르는데 정비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서 버틸 수가 없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친환경 정책들도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하는데요. 신차 시장에서는 엔진이 없는 전기차가 점점 늘고 있고 환경부가 조기 폐차 지원 보조금 대상을 확대하면서 오래된 차는 정비소가 아닌 폐차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 정비업체가 갈수록 줄어 수요와 미스매치가 확대할 경우에는 모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소한 수리를 하려고 해도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탄소 중립 추진 과정에서 도태되는 산업군에 대해서
근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돕는 정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관련된 정책이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지원 기준이 자영업자를 포괄하지 못해서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정비업체 대표들은 정부와 국회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현재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1월 29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